오후 3시 30분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흰 가원을 입고 응급실을 분주하게 오가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34세의 민수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3년째 근무하고 있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냉정하고 침착한 의사였습니다. 민수야, 3번 침대 환자 상태 어때? 간호사 김수진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민수의 약혼자이기도 했지만 병원에서는 철저히 업무적으로 되었습니다. 혈압이 좀 불안정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계속 관찰해줘. 민수가 차트를 확인하며 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응급실에서 3년간 근무하며 수많은 생사의 갈림길을 봐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것이 민수의 장점이었습니다. 오늘도 교통사고 환자 2명, 급성 복통 환자 1명, 그리고 심장마비로 실려온 노인 환자까지 처리하며 바쁜 5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직원들은 모두 민수의 침착한 대응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선생님, 정말 든든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니까 심참 간호사 2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음 환자를 돌보러 갔습니다. 그때 응급실 입구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급 환자 들어갑니다. 구급차에서 들고 새 실려온 중년 여성이 응급실로 급히 이송되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구급대원이 빠르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54세의 여성 환자 식당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졌다고 합니다. 동료가 발견했을 때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현재까지 약 25분 경과했습니다. 혈압 180에 110, 맥박 불규칙, 호흡 다소 불안정합니다. 민수가 재빨리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전문적인 자세로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4번 침대로 옮겨주세요. 심전도 즉시 찍고 혈액 검사 준비해주세요. 산소 포화도도 체크하고요. 민수가 차분하게 지시를 내리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들고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환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다소 야윤 얼굴에 거친 손이 평생 고생한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낡은 옷차림에서 어려운 생활 형편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가 환자의 맥박을 체크하기 위해 손목을 잡으며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그의 몸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자의 얼굴 윤곽, 작은 점이 있는 턱, 그리고 코 끝의 모양까지 민수의 기억 속에 깊이 박혀 있던 그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만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 선생님? 수진이 민수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고 불렀습니다.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환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갑자기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흘러내리던 눈물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더니 민수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수진이 깜짝 놀라며 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민수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당황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침착한 민수의 모습을 봐왔던 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민수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응급실 간호사 박정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20년 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 과장 이정호가 상황을 파악하고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잠깐 밖으로 나가자. 다른 의사가 환자를 맡을 테니까. 이정호가 민수의 어깨를 잡고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환자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과장님, 제가 할 수 있어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지만 그는 환자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를 환자에게 붙잡아 두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지금 상태로는 안 돼. 환자에게도 위험하고 너에게도 좋지 않아. 이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료진들은 모두 민수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수근거렸습니다. 저 환자 민수 선생님이 아는 사람인가? 평소에 저런 모습 본 적 없는데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나 봐. 민수 선생님이 울다니 정말 놀라워. 하지만 민수는 자신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과 함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수준이 민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무슨 일인지 말해줘.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환자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정우가 다른 의사인 박재혁을 불러 환자를 맡겼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응급실을 떠나야 했지만 복도에서도 계속 응급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말 괜찮아? 이런 내 모습 처음 봐. 수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수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환자가 누구인지, 왜 자신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민수 자신도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얼굴은 자신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 누군가의 얼굴이었습니다. 20년 전 사라져버린 그 사람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마음속에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에서 14살 민수는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잠들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강철호의 술 냄새가 집안에 퍼지면 민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응급이고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잖아. 왜 자꾸 말을 안 들어? 강철호의 고함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어머니 박영숙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수는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고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들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민수가 들어요. 영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강철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민수, 그까지 놈이 뭔데?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감히 나한테 되들어? 또 다른 무언가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배기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은 강철호가 직장을 잃고 난 후였습니다. 건설 회사에서 20년간 일하던 그는 회사 부도로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범범이 거절당했습니다. 좌절감과 분노는 점점 쌓여갔고 강철호는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영숙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이 모양이 된 게 다 누구 때문이야? 내가 나를 못 살게 그려서 이렇게 됐잖아? 술에 취한 강철호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영수를 탔습니다. 영숙은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기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마저도 강철호는 못마땅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가 밖에서 일하고 다니면서 창피하게 만들어 강철호가 영숙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영숙은 그저 참고 견딜 뿐이었습니다. 어린 아들 민수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철호의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고함을 지르는 정도였지만 점점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고 급기야 영숙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어느 날 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강철호가 영숙을 밀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입술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민수가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철호는 민수에게 화를 냈습니다. 너는 방에나 들어가 있어.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만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민수가 영숙을 보호려 했지만 강철호는 민수까지 밀쳐버렸습니다. 민수는 벽에 등을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방에 들어가 있어. 영숙이 민수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엄마가 이렇게 당하면서도 참고 있는지, 왜 아빠가 이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을 얼굴에 멍이 든 채로 민수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자 영숙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학교 늦지 않게 빨리 가. 엄마 우리 다른 데로 이사 가요. 아빠랑 같이 살 수 없어요. 민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그런 말하면 안 돼. 아빠는 지금 힘드신 거야. 조금만 참으면 다시 좋아지실 거야. 영숙을 여전히 강철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고 민수야기는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철호의 폭력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거의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영숙에게 화를 냈습니다. 영숙의 몸에는 항상 멍이 들어 있었고 때로는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다치기도 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민수가 영숙의 부은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영숙은 화장으로 멍을 가리려 했지만 14살인 민수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하지만 민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있는 동안에도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걱정되었습니다. 혹시 집에 돌아갔을 때 엄마가 크게 다쳐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친구들과 놀 때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 자랑을 하며 즐거워했지만 민수에게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아빠가 어제 놀이공원에 데려가 줬어. 너네 아빠는 어때? 친구 정훈이 물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좋은 기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빠는 바쁘셔서 민수는 어색하게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왜 자신의 집만 이렇게 무서운 곳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집 앞에 아버지의 신발이 있으면 민수는 한참 동안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오늘도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민수는 영숙이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숙은 민수가 학교에 간 사이에 몰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민수가 다가가자 영숙은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가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민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이 상황이 힘들어서 울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 엄마를 보면서 민수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아빠 없이 살 수 없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민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빠도 원래는 착한 분이셨어. 지금은 힘들어서 그런 거야.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강철호는 이제 영숙을 때리는 것조차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더 심한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강철호는 영숙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죽어버려. 내가 없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돼. 영숙의 아픈 신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아빠, 정말 그만해요. 엄마가 죽을 것 같아요. 민수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강철호는 민수에게까지 화를 냈습니다. 너도 같이 꺼져버려.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날 밤 영숙은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강철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수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영숙은 마침 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영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민수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학교 다녀와. 네 엄마. 민수가 학교에 간 후 영숙은 작은 가방에 몇 가지 옷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는 텅 빈 집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편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서 떠난다. 너를 두고 가는 것이 가장 아프지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엄마를 용서해줘. 민수는 편지를 읽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민수의 진짜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엄마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우선 엄마가 일하던 동네 슈퍼에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사장님, 우리 엄마 못 보셨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슈퍼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어디로 갔는지 나도 몰라. 그냥 안 나온다고 하더라. 민수는 엄마의 친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엄마와 가까웠던 이웃집 박순자 아주머니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엄마 어디 갔는지 아세요? 박순자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야, 아주머니도 모르겠어. 갑자기 사라지셨네. 민수는 엄마가 다녔던 병원에도 가보았습니다. 혹시 엄마가 다쳤을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엄마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여기 왔었나요? 간호사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14살인 민수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후 매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자주 갔던 시장, 공원, 마트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민수는 혼자 중얼거리 길을 걸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나타날까봐 기대하며 매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밤에는 아버지 강채로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는지 아세요? 하지만 강채로는 화만 냈습니다. 그런 여자는 신경 쓰지 마. 우리끼리 잘 살면 돼.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며 엄마를 찾았습니다. 명동, 강남, 홍대 등 엄마가 혹시 있을 만한 곳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날에는 엄마와 비슷한 뒷모습을 보고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엄마, 하지만 돌아본 사람은 전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민수는 실망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엄마와 비슷한 키, 머리 모양, 옷차림을 보면 민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실망만 했습니다. 민수는 경찰서에도 가보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찾아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성인이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는 찾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야, 엄마가 돌아오고 싶으면 스스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민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자신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지착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떨어지고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매일 밤 엄마가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자신을 버리고 떠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민수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엄마를 이해하는 마음과 동시에 자신을 버린 것에 대한 원망이 공존했습니다. 엄마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나를 두고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민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버리고 간 것은 용서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에 대한 복잡한 감정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오늘 운명은 그들을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2005년 봄, 엄마가 사라진 지 1년이 지난 후 민수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민수는 이전보다 더욱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고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민수야, 요즘 너무 공부만 하는 거 아니야? 가끔은 우리랑 놀자 같은 반 친구 성우가 말했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공부해야 해. 민수에게 공부는 현실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문제를 풀 때만이 엄마 생각을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성적이 꾸준히 향상되었습니다. 영교 때는 중간 정도였던 성적이 고등학교에서는 상위권으로 올라섰습니다. 다음인 선생님도 민수의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강민수 이번 학기 성적표를 보니 정말 많이 올랐구나. 이 정도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수는 의과 대학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를 구해줌으로써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강철호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지만 이제는 민수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커서 예전처럼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엄마 소식 들은 거 없어요? 가끔 민수가 물어보면 강철호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 여자는 잊어버려. 우리를 버리고 간 여자를 왜 찾아. 하지만 민수는 엄마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엄마의 생일이나 어머니 날 같은 날에는 더욱 그리워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공부했습니다.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의대 갈 수 있을 것 같아. 같은 반 친구 지혜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나도 열심히 해볼게. 드디어 대학 입시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다음 임 선생님도 민수의 합격을 축하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까 더욱 기쁘다. 하지만 민수는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엄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저희 대에 합격했어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랑스러워 해주세요. 민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엄마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민수는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여전히 성실했습니다. 의학 공부는 어려웠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응급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민수가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수는 민수의 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야. 열심히 공부하면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민수는 대학교 4년 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동기들과도 친하게 지냈지만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민수야, 가끔 같이 놀자.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동기 재훈이가 말했지만 민수는 사용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공부하는 게 좋아. 민수에게는 여전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히 의학을 공부하면서 사람의 고통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엄마가 겪었던 고통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도 정말 힘들었을 거야. 민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며 엄마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두고 간 것에 대한 서운함은 남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6년간의 의대 생활을 마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민수는 매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인턴 시절 민수는 처음으로 환자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실려온 중년 남성이 수술실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민수야, 처음에는 다들 그래, 익숙해질 거야. 선배 의사가 위로했지만 민수는 며칠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레지던트 과정에서 민수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키웠고 환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민수 선생님 정말 실력이 좋으세요. 간호사들도 민수의 실력을 인정했습니다. 민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했고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는 간호사 김수진을 만났습니다. 수진은 따뜻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민수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민수야, 가끔 너무 심각해 보여. 좀 더 편하게 생각해도 돼. 수진의 말에 민수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견디온 외로움을 수진이 채워주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너 덕분에 많이 밝아진 것 같아. 민수는 수진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사라진 이야기,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지금까지의 외로움을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어. 하지만 이제는 나도 있잖아. 수진은 민수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수진과 함께 있으면서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진아,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됐어.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엄마를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결혼을 준비하면서 엄마가 없다는 것이 더욱 아쉬웠습니다. 엄마, 제가 결혼해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축복해 주세요. 민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엄마를 생각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영숙은 서울 반대편에서 가명을 사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박영숙이라는 본명 대신 이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영숙은 강동구의 작은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겨우 생기를 유지했습니다. 좁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며 매일 민수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순희 씨, 오늘도 힘내세요. 같이 일하는 동료 최수래가 격려했습니다. 술래는 영숙우와 비슷한 처지의 60대 여성으로 영숙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영숙은 웃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민수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영숙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식당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 청소, 식재료, 손질 등 온갖 일을 다 했습니다. 순희 씨,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술래가 영숙의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숙의 손은 상처와 화상으로 어서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영숙은 담담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수를 생각했습니다. 민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영숙은 매일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수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라면서도 자신이 없어서 외롭지는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영숙은 가끔 민수에게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보내주는 않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잘 살고 있어. 너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란다. 영숙은 편지를 쓰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에게 보내지 못할 편지를 쓰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영숙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습니다. 당뇨병이 생겼고 혈압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순희 씨, 병원에 가보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술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영숙은 버텼습니다. 괜찮아요. 약국에서 약만 사 먹으면 돼요.
영숙은 병원비가 아까워서 제대로 된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그보다는 민수가 잘 살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영숙은 가끔 민수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상상했습니다. 키가 많이 컸을 것 같아. 성격도 착할 거고 영숙은 혼자 이런 생각을 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와서 슬퍼했습니다. 내가 떠나서 상처받았을 텐데 영숙은 자신의 선택이 민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영숙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강철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강철호도 영숙은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조용히 살 수 있어서 다행이야. 영숙은 안도하면서도 아쉬워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민수와 강철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영숙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 다루고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심장도 자주 아팠습니다. 순희 씨, 정말 병원에 가보세요. 이러다 큰일 나요. 순례가 걱정했지만 영숙은 여전히 참고 견뎠습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면 돼요. 하지만 영숙의 몸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일을 나가야 했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민수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해. 영숙은 이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점점 한계에 다 다루고 있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민수와 영숙은 같은 도시에 살면서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있었고 영숙은 아들을 그리워하면서도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운명은 그들을 응급실이라는 공간에서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회는 영숙의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3일이 지난 후 영숙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과 낯선 의료기기들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병원이라는 것을 깨달은 영숙은 자신이 쓰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환자분 의식이 돌아오셨네요. 병실에 있던 간호사 박정순이 영숙은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목이 마른 상태로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3일 전에 의식을 잃고 실려오셨어요. 영숙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몸 곳곳에 연결된 선들과 산소 마스크가 불편했지만 의식이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을 부르겠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영숙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병원비가 걱정되었습니다. 3일 동안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10분 후 병실 문이 열리며 한 남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의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그 의사는 바로 민수였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3일 전에 충격에서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였습니다. 전문의로서 환자를 대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급의 악과 강민수 의사입니다. 민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20년 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숙의 대답도 어색했습니다. 에이 유니설이요 다닥대 어색했습니다. 네이 유니설이요 다닥게다 와요. 에이 유니설이요 다닥게다 와요. 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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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설이요 다닥게다 와요. 처음 삼점바임이 대웅 모잠 전에
환자분 성함이 이승희로 되어 있는데 맞으신가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간 사용해 온 감형이었지만 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민수는 영숙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와 닮은 얼굴이었지만 성함이 다른 것이 이상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의식 잃음과 심장 부정맥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현재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민수는 전문적인 설명을 하면서도 내심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맞다면 왜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당뇨 관리와 심장 검사가 필요해요. 영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치료비가 얼마나 될까요? 민수는 영숙의 경제적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거친 손이 그녀의 어려운 생활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담실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민수는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환자분, 혹시 가족불길을 문의 계신가요? 영숙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수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삽니다. 민수는 영숙의 대답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라면 왜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럼 응급 연락처럼 적어주시겠어요? 영숙은 곤란해 있습니다. 유일한 친구인 순례의 번호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 번호 하나 있습니다. 민수는 영숙에 제공한 번호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더 관찰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가 나가려 할 때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민수는 문 앞에서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선생님 성함이 강민수라고 하셨나요? 민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가 의사의 성명을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영숙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자신이 어머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20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수는 영숙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환자분, 혹시 저를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 봅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환자분, 혹시 20년 전에 강철호라는 사람을 아셨나요?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민수는 영숙에게 한 걸음도 다가갔습니다. 환자분이 제 어머니 박영숙과 너무 닮았거든요. 영숙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영숙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였습니다. 정말 엄마세요?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20년간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만났지만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컸습니다. 왜 다른 이름을 쓰고 계세요? 영숙은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 나온 후에 아버지가 찾을까봐 가명을 썼어. 그리고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가겠니?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20년 동안 왜 연락조차 하지 않았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었잖아요. 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영숙은 민수의 원망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한테 상처만 줄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나 없이도 잘 살기를 바랐어.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화가 났습니다. 그게 엄마 혼자 판단할 일이에요? 저는 20년 동안 엄마를 찾았어요. 영숙은 민수가 자신을 찾았다는 말을 더욱 미안해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 민수는 어머니를 이해하면서도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의 벽이 쉽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너 의사가 되었구나.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그 성장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네,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요. 민수의 대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 심리일 수도 있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지만 내가 옆에서 지켜보지 못해서 미안해. 영숙이의 말에 민수는 더욱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해주세요. 왜 그때 저를 두고 가신 거예요? 영숙은 깊은 숨을 쉬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폭력이 너무 심했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고 너에게도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때의 상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폭력은 심각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데리고 가실 수 있었잖아요. 영숙은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말로 민수를 데리고 갈 수 있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너 혼자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민수는 어머니의 논리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의 폭력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두고 가신 거예요? 영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어머니의 사과를 듣고도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사과로 20년이 해결될 것 같아요? 영숙은 민수의 차가운 반응에 더욱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말하고 싶어? 너를 두고 간 것이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민수는 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후회로 제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0년간의 그리움과 원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순간이었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이야기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민수는 의사로서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정리가 안 되었지만 환자로서의 어머니는 도와야 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치료비가 영숙의 걱정에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처리할게요. 영숙은 아들의 배려에 감사했지만 동시에 쥐스러웠습니다. 미안해. 이런 식으로 도움을 받게 되어서.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환자와 의사의 관계로 생각하고 싶어요. 영숙은 민수의 말에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병실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영숙은 혼자 남겨진 병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들이지만 그 사이에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수는 영숙의 병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의 정리가 안 되었지만 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분은 어떠세요? 민수는 여전히 의사로서의 거리감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차가운 태도를 이해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영숙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제 말씀 중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민수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20년간 궁금했던 것들을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뭐가 궁금하니 영숙은 아들의 질문에 답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아빠의 폭력이 심각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까지 두고 가야 할 정도였을까요? 민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폭력은 심각했지만 어머니 혼자 도망가야 할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민수야, 내가 모르는 일들이 많아.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혼자 간직했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들이요? 민수는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 영숙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폭력과 살인 위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폭력적이었어도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학교에 간 날 아버지가 부엌칼을 들고 나한테 다가왔어. 정말 죽일 것 같아서 영숙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생생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있었어요? 민수는 아직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정도로 위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지하실에 가둔 적도 있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어. 영숙은 아들이 몰랐던 더 심각한 상황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에 가렸다고요? 민수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분명히 어머니가 종종 보이지 않는 날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였던 것입니다. 너한테는 엄마가 친정에 갔다고 말했을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하실에 갇혀 있었어. 영숙의 말에 민수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고통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그런 걸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어요? 민수는 어머니가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렸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너한테도 해를 끼칠까봐 무서웠어. 영숙은 당시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잖아요. 민수는 어머니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고했어. 2번이나 했어. 영숙의 대답에 민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럼 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민수는 경찰이 개입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아버지와 대화하고 갔어. 하지만 아버지는 더 화가 났어. 경찰이 간 후에 더 심하게 때렸어. 영숙은 당시에 절망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가장 폭력에 대한 법이 지금처럼 엄격하지 않았어.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을 그냥 집안일로 생각했어. 영숙의 말에 민수는 20년 전에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감당하셨던 거군요. 인수는 어머니가 처음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아버지가 너한테까지 위험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영숙은 아들에게 말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을 꺼냈습니다. 에이, 저한테 위험한 말이요? 친전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더욱 긴장했습니다. 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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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 시, 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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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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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영숙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도 위험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민수는 아직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너의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어. 영숙은 당시의 절망적인 순간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잠들어 있었나요?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나는 아버지를 막으려고 했어. 그리고 그 순간 정말로 이 집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 영숙은 떠나기로 결심한 결정적인 순간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두고 가신 거였군요. 민수는 어머니의 선택이 단순히 자신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너를 데리고 가고 싶었어. 하지만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그때 너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서 영숙은 당시의 복잡한 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떠나야 했던 모습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셨던 거네요. 민수는 어머니의 논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있으면 아버지의 분노가 더 커질 수 있었고 그 분노가 자신에게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 혼자 사라지면 아버지의 분노도 줄어들 것 같아서. 그리고 너는 아버지에게 중요한 존재니까 해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영숙의 말에 민수는 어머니의 선택이 나름대로 계산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엄마가 떠난 후에 저한테 폭력을 쓰지 않았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판단이 어느 정도 맞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행이야. 그게 내가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어. 영숙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20년간 가장 걱정했던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엄마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었잖아요. 민수는 어머니의 선택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서운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연락하면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러면 아버지도 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숙은 연락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아들의 안전도 고려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오셨군요. 민수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왜 저를 버리고 갔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리움과 원망이 공존했던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이해해 줄 수 있겠니? 영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니 당신 상황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절망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는 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수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해와 용서는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돼, 시간이 걸려도 괜찮아. 영숙은 아들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엄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수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응, 말해봐. 영숙은 아들의 질문에 답할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로 저를 데리고 갈 생각은 없으셨어요? 민수는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을 포기했던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고민했어. 하지만 너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아버지 없이 너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 영숙은 당시의 복잡한 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을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의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간의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어머니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생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민수는 어머니의 병실을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로서의 의무감 때문이었지만 점점 아들로서의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민수는 영숙의 혈액 검사와 심전도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의사로 써보기에 어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많이 안 좋은가? 영숙은 아들의 표정을 보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전문의로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려 했지만 가족의 일이라 감정적이 되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되었어요.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심장 부정맥도 심해요. 민수는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하며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치료가 어려운 건 이 영숙은 아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었습니다. 치료는 가능해요. 하지만 꾸준히 관리해야 해요. 지금까지 왜 병원에 안 오셨어요? 민수는 의사로서 어머니의 건강 관리에 대해 질책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혼자 사는데 누가 돌봐줄 사람도 없고 영숙은 솔직하게 자신의 처지를 말했습니다. 20년간 혼자 살아오면서 아프더라도 참고 지내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돌봐드릴게요. 민수는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돌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부에서 진실을 듣고 난 후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내가 바쁠 텐데 영숙은 아들의 배려에 감사하면서도 이건 지켜드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놀리고 지키고 제가 의사가 된 이유 중 하나도 엄마 때문일 거예요. 민수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를 구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의사가 되는 동기 중 하나였습니다. 내 때문에 의사가 되었다고 영숙은 아들의 말에 놀랐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인생에 그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무력감이 저를 의사로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하면서 그 죄책감을 달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민수는 자신도 처음에 따른 마음속 깊은 동기를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그런 짐을 지고 살았다니. 영숙은 아들이 20년간 자신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는 것을 알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는 진짜 엄마를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과거의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수진을 소개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민수야, 이분이 환자분이시구나. 수진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민수가 며칠 전부터 이 환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실은 이분이. 민수는 수진에게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영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머니 박영숙입니다. 영숙은 아들의 약혼자에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시라고요?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가 어머니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네, 오랫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영숙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사연을 다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정말 반가워요. 민수가 어머니 이야기를 거의 안 해서 궁금했어요. 수지는 영숙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따뜻한 성격의 수지는 어머니의 존재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영숙은 수진을 보며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결혼할 예정이에요.
축복해 주세요. 수지는 영숙의 축복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민수도 어머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물론이죠. 두 분 모두 축복해요. 영숙은 진심으로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에 참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수진의 질문에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결혼식에 참석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존재가 부담이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세요. 어머니 없는 결혼식은 의미가 없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참석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와 함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영숙은 아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제가 가장 원하는 일이에요. 민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어머니의 퇴원 준비를 도왔습니다. 영숙의 상태가 안정되어 집에서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디서 지내실 거예요? 민수는 어머니의 주거 문제를 걱정했습니다. 좁은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죠. 영숙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로 이사하시는 게 어때요? 제가 더 자주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어머니가 가까운 곳에서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부담스럽지 않겠니? 영숙은 아들에게 너무 의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더 안심할 수 있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20년간 놓친 시간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정말 고마워. 영숙은 아들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도 받으세요. 제가 직접 챙겨드릴게요. 민수는 어머니의 건강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영숙은 아들이 자신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쓸까봐 걱정했습니다. 엄마를 돌보는 게 제 의무이자 기쁨이에요. 민수는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숙은 아들의 마음을 느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앞으로는 함께할 시간이 많아요. 민수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 20년간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함께할 수 있겠구나. 영숙은 아들과 함께할 미래를 생각하며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자주 해주시던 음식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민수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김치찌개. 영숙은 아들이 좋아했던 음식을 기억해냈습니다. 네, 맞아요. 다시 해주실 수 있어요? 민수는 어머니의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20년간 먹지 못했던 엄마의 손맛을 다시 느끼고 싶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는 언제든지 해줄 수 있어. 영숙은 아들을 위해 음식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의사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해주세요. 민수는 어머니의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20년간 어머니에게 자랑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자랑스러워. 내 아들이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영숙은 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20년간 못한 이야기들을 천천히 해보아요. 민수는 어머니와의 대화를 기대했습니다. 서로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이야기하자. 영숙은 아들과 함께할 시간들을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가족이 되었네요. 민수는 어머니와 다시 가족이 된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어. 다만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이야. 영숙은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느끼며 행복해했습니다. 그들의 20년간의 공백은 하루아침에 채워질 수 없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과 사랑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3개월 후 민수와 수진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으로 백화점에서 정장을 샀습니다. 20년 만에 입는 정식 옷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수진이 영숙의 차림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영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낯설어 했습니다. 이런 옷을 입은 지 정말 오래됐네. 영숙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한 영숙은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20년간 사람들을 피해 살아온 그녀에게는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요. 수진이 영숙의 손을 잡고 신랑 측 가족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영숙은 민수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 박영숙이입니다. 영숙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수진의 부모님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허니, 반가워요. 민수가 정말 좋은 아들로 자랐어요. 수진의 어머니가 영숙을 격려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뿌듯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진이도 정말 좋은 아이네요. 영숙은 진심으로 수진을 칭찬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영숙은 신랑 측 가족석에 앉았습니다. 20년 동안 꿈꾸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입장했습니다. 그 뒤로 턱시도를 입은 민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어른이 된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키도 많이 컸고 얼굴도 완전히 성숙한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어린 민수가 이렇게 컸구나. 영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감격했습니다. 줄 회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숙은 아들의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 결혼 서약을 하는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신랑 신부 이제 입맞춤을 해주세요. 줄 회사에 말했다가 민수와 수진이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영수급도 힘껏 박수를 쳤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20년간의 그리움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진사가 가족들을 정렬시켰습니다. 신랑 어머니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이 사진에 나와도 되는지 확실히 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빨리 오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부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옆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지며 사진이 찍혔습니다. 영숙은 20년 만에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드릴게요. 민수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피로연 시간에 영숙은 민수의 동료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민수를 칭찬했습니다. 어머니 민수 선생님, 정말 훌륭해요. 환자들이 다 좋아해요. 한가로사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민수가 자랑스러워요. 영숙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어머니 자랑을 자주 해요. 정말 효자예요. 또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더욱 감동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영숙은 민수 부부의 신혼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꾸며진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수준이 영숙은 안내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이 마련한 집을 둘러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정말 예쁜 집이구나. 영숙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자주 놀러 오세요.
수준이 영숙은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영숙은 면을 위해 따뜻한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신혼인데 너무 자주 가면 안 되겠지. 영숙은 신혼부부의 생활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혀 방해 안 되세요. 오히려 저희가 더 좋아요. 민수가 어머니를 격려했습니다. 정말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민수와 수준이 함께 차린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 명이 함께하는 식사는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찌개 어떠세요? 수준이 물었습니다. 영숙이 가르쳐준 레시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맛있어. 내가 만든 것만큼 맛있네. 영숙은 면을 위해 요리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자신의 요리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수준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수준은 시어머니를 존경하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면을 위해 겸손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민수가 어머니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간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영숙은 아들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영숙은 민수가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민수 부부의 집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은 어떠세요? 민수가 어머니의 새 집을 방문했습니다. 영숙은 20년 만에 제대로 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아. 고마워. 영숙은 아들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벗어나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건강관리 잘하고 계시죠? 민수는 어머니의 건강을 늘 걱정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데려가서 검증을 받게 했습니다. 내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영숙은 아들의 관심 덕분에 건강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당뇨와 심장병이 안정되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하세요. 민수는 어머니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영숙은 민수 부부와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었지만 영숙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벤치에 앉아서 쉬어요. 수준이 영숙은을 배려했습니다. 영숙은 면을 위해 세심한 관심에 감동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영숙은 수준을 친딸처럼 생각했습니다. 수준도 영숙은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이를 가주면 할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수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손자나 소녀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설렸습니다. 정말 기대돼. 손자든 손녀든 예쁠 거야. 영숙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아들의 아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그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민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그래, 손자 소녀를 봐야지. 영숙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20년간 혼자 살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영숙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숙의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정말 맛있어요. 수준이 칭찬했습니다. 영숙은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해줄게. 영숙은 가족들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20년간 못했던 일들을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어머니가 너무 무리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괜찮아. 이런 게 행복이야. 영숙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영숙과 민수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따뜻한 며느리가 있었고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소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민수도 20년간 그리워했던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완전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